그 저도 떨어진 게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특급 두 가지? 도우미가 없어졌다. 어? 특급 도우미가 없어졌다. 도우미가 없어졌다. 네. 근데 그분 요새 기자회견, 신문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니까 퇴임 후에 약간 다시 도우미로 나설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조금 D급 발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또 특급 도우미 박범계 신임 장관이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윤석열 총장은 여태까지 싸움에 걸렸잖아요. 추미애가 싸움을 걸면은 확 대항을 한 건데 윤석열 총장 지지율 올라가려면요 싸움을 걸어야 돼요 본인이. 지금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세 가지. 네. 이철이의 정치쇼. 자, 또 한 분 핫비플입니다. 윤석열 총장. 이게 지지율 조사만 보면 빠진 거 맞죠? 이번에 지금 많이 빠진 거죠? 떨어졌죠. 그죠? 네. 그 대부분의 조사가 그렇게 나오죠. 이거는 전에 우리 저 실장님이 예측한 대로 된 거죠? 예. 다시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아이고, 예측을 최고의 그렇게 하셨어요? 안 때리면은 떨어진다. 그 한번 제가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참 줄다리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놓아버려요. 네. 그럼 이 상당히 뒤로 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박수 치면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대통령 기자회견 때 우리 검찰총장입니다. 그분이 정치적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줄다리기 줄을 탁 놓아버린 게 된 거죠. 네. 그 저도 떨어진 게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특급 두 가지? 도우미가 없어졌다. 어? 특급 도우미가 없어졌다. 도우미가 없어졌다. 네. 근데 그분 요새 기자회견, 신문 인터뷰하고 이런 거 보니까 퇴임 후에 약간 다시 도우미로 나설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조금 D급 발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또 특급 도우미 박범계 신임 장관이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네.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여론조사 세부 내역을 분석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TK, PK에서 10에서 15%가 빠졌어요. 그거는 저는 추측이에요. 이거는 저의 상상의 추측인데 막 이제 추미애가 윤석열을 때리니까 막 한 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윤석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빠진 분들이 주로 저는 박근혜를 되게 지지하는 분들이라고 봐요. 윤석열을 통해서 보수층, 박근혜 복수하자 보수층.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언론에서 사라지고 대통령께서 우리 검찰총장이야 그래 버리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그 극렬한 지지층들이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측해 봅니다. 한 달 전에 벌써 지지율 하락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하셨는데 이 촉으로 서울시장 누가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넘어오네? 윤석열 총장 양이 약간 더 하면은 이제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더 빠져요? 그럼 윤석열이 죽었느냐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건 아직 모르겠다. 장성진 소장님 말씀하신 보수가 빠졌는데 이 정도라는 건 중도에서의 아직의 그 강점이 있는 것이고 하나 더는 이 살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못 올라오고 있다. 그 현상이 만약에 오래 간다면은 다시 윤석열은 호출 당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나면 지금 대선 주자는 누가 남은 거예요? 원희룡, 유시민, 유승민. 홍준표, 홍준표. 동의할 수는 원희룡, 없지만 유승민, 아직 당 입당은 안 됐죠. 안 됐습니다. 당내 인사로는 그러면 유승민 전 대표하고 원희룡. 원희룡 지사, 네. 제주지사 두 분이네. 아무도 인정 안 하지만 김태우 전 지사도 있고요. 지지율 참 안 올라가요. 그는 참 강점 있는 사람인데 잘 안 떠요. 네. 말씀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윤석열 총장은 여태까지 싸움에 걸렸잖아요. 추미애가 싸움을 걸면은 확 대항을 한 건데 윤석열 총장 지지율 올라가려면요 싸움을 걸어야 돼요 본인이. 지금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세 가지 지금 있잖아요. 이용구 우리 차관 이용구. 문제, 그다음에 김학의. 월성, 네, 그 문제, 원전, 네, 그다음에 그리고 김학의? 송철호. 송철호입니까? 네, 지금 국정상황실장 기소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기소했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권력을 향한 수사를 얼마나 잘 싸움을 잘 걸어서 마무리를 짓느냐가 네. 그 지지율 김학의 저는- 불법 출금은 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용구, 김학의 들어가죠.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이용구 차관 건 정도는 뭐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예컨대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 수사를 하더라도 저는 여권이 크게 과거보다 반응을 작게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이쪽이 반응을 작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칼을 자꾸 들이민다? 그거는 모양새가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윤석열이 정치를 하려고 사용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저항하는구나 하고
정치를 위해서 공격하는구나 하고는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예. 그 지금부터는 공격일 수도 있다. 그 공격적으로 가면은 저는 오히려 안 좋을 거라고 본다. 근데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100%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영 지지를 확고히 다지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할것 같은데. 지지층이 원하니까 수사한다. 이 프레임 들어가는 순간 윤석열의 가치, 지지라 얘기 안 하지. 네. 국민이라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프레임이 걸리는 순간 법과 원칙에 그 따라. 공정의 이제 그 느낌. 아니 그래서 근데 확 그거보다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권력 의지 같아요. 오늘 아침 신문 어디 보면 그 장관 그죠 당시 그 저 월성 원전 관련해서 배공기 장관. 배공기 장관 영장 청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 자꾸? 오늘 배공기 장관이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아니 근데 기사에 보면 그 청와대에서 뭐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걸 보고를 하니까 당장 폐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모르죠.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우리 소장님한테 부산이 진짜 좀 국민의힘 쪽에 약간 지지율이 빠졌어요? 가덕도 때문에 문제래요. 실제 분위기? 예, 되게 상당히 부산 시민들하고 그 유지들이 원하는데 네. 도대체 이게 주호영, 김종인 이 두 분들은 뭐 하는 거야? 에이 화난다. 그래서 빠진 건 사실인데 뭐 다음 주에 부산도 가고 가덕도 입장 발표한다고 하니 가덕자 하는 쪽으로 다 수용하는 거죠? 해야죠. 선거 이기려면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종인 대표는 그럴 것 같은데 조영 원내대표는 지역구가 대구라서 그런지 오늘도 뭐 밀양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럼 선거 포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게 네. 오늘 아침 뉴스에 흥미를 끌던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 관련해서 뭐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맞아요? 설이죠. 그러니까 양쪽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처음 듣는 소리다라는 거고 국민의 당에서는 아니 공식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입당하는데 좀 주저하고 있다. 하나는 나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내가 국민의힘 들어가면 중도층이 떠나갈 것 같다. 서울시장 선거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국민의당에 당 사무처 사람들이 있는데 합당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고용 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걱정이 된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는 당에 입당을 하고 합당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설설 전해졌다. 뭐 이런 얘기니까 확인을 안 된 상황인데 오케이. 저는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느닷없이 좋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 치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할 것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뭐 제가 확인한 거 추측 그리고 지금 보도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한참 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만약에 합당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느냐라는 실무적인 걸 체크해봐라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한다가 아니라 만약에 내일이라도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준비는 해놓자. 뭐 그건 팩트인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안 대표가 만약에 그런 식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자기 되게 선택지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게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결국 그거였지 않습니까? 당선 이후에는 입당. 그럼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됐다 쳐요. 그리고 뭐 당선도 됐다 쳐요. 계속 국민의당으로 있을 것이냐? 형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당선되고 또 나가요 그러면? 아니 국민의당으로 있을 것이냐. 국민의당. 뭐 어떤 식으로든 합쳐지지 않겠냐. 그게 합당이 될지 입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럼 그 중간에 빨리 들어가느냐 마느냐 부분이잖아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한 장의 카드로 뭐 한 두세 번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타짜의 면목을 보여주시죠. 조언을 해주세요. 두 분 다 각자. 안철수 대표 이렇게 하시라. 들어가서 경선을 해서 이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지면은 이길 수도 있어요? 아주 이길 수 있다고 아, 봅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100% 시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국민 그리고 또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역선택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 아마 배제할 거예요. 그런 여론조사 할 거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한테 불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한 20초만. 2월 5일 날 1차 경선이 있어요. 2월 5일. 예, 네. 1차 예비 경선. 컷오프? 1차 예비 경선. 그러니까 당원 20%, 일반 시민 80% 해가지고 4명을 추려요. 그때까지는 지도부에서 자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 다 셧다운. 아무도 말하지 마.
이렇게 지도부에서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단일화 논의는 얼마 2월 남았네. 5일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성 가산점 20%가 있기 네 때문에. 명만 뽑는다면서요. 아 거기서 1등으로 거기서 올라간다고. 1등 할 가능성이 1등 올라간다고. 아, 그렇다면은 나경원 대표가 그냥 거기서 1등하는 후보가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갖고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케이 조언해 주신다면 윤타짜. 뭐 들어가서도 뭐 들어가는 방향인 거 그래요. 가치적인 이런 거 떠나가지고 들어가라. 풀린 것 같고 근데 이 시점이 지금 간다고 해도 이게 한참 진행 중이니까 그것도 좀 예의가 아닌 면이 있고 그 결국 단일화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한다는 거잖아요. 1대1 단일화를 그 시점에 들어가면 되죠. 1대1 단일화? 한다면서 아니 국민의힘에서 다 뽑아놓고 후보 뽑히면 그렇죠. 그 3월 5일 시점에서, 이후에? 예. 선언해가지고 너무 늦지 않아요? 선거 4월 7일인데 3월 5일이면은 그게 아니, 제 말은 뭐예요? 예. 이제 국민의당에서 단일 후보가 나왔죠. 한 명의 후보가 뽑혔잖아요. 그럼 그 지지층하고 결속이 많이 돼 있을 텐데 새로운 사람으로 그분들이 찍기는 또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속이 강화되기 전에 아,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에게 유리하다면은 그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게 내가 지금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중간에 끼어서 들어가는 것은 약간 더 좀 예의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그게 아닐 수 있고 오히려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이렇게 된 다음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이 배려심이 있구나. 이 당적 질서에 대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서울시장이 되겠다라는 꿈,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으면 너무 작은 거에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정치해라. 큰 정치 하세요. 입당해서 뭐 통합 경선을 하든 밖에서 경선을 하든 그게 뭔 큰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통 알겠습니다. 크게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